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새누리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일부 지역에 대한 공천 결과를 발표했지요.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의원 등 현역 의원 5명을 컷오프하면서 이른바 후폭풍에 상당히 크게 휘말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이슈팀 이경태 기자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이 기자 나와 계신가요? 네, 이경태입니다.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의원 5명을 컷오프 했는데요. 시민 필리버스터도 있고 지금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상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현역 의원 5명 컷오프를 포함해서 44개 지역의 공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역 단수 공천이 24곳, 그리고 현역을 포함한 경선 지역이 4곳, 원외 단수 공천이 12곳, 원외 후보끼리의 경선 지역이 5곳, 전략 검토 지역이 3곳입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가장 관심이 쏠린 것은 컷오프된 현역 의원이 누구냐였는데요. 네. 서울 마포울의 정청래, 안산 단원을의 부자현, 경기 파주갑의 윤후덕, 전북 난원 순창의 강동원, 전북 긴제완주의 최규성 의원입니다. 이 중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전국에서 핵사이다 별칭을 얻었던 정청래 의원이 컷오프된 것에 가장 큰 충격으로 지지자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민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는 건데요. 어떻습니까? 정치권, 특히 그 당 안팎에서는 정청래 의원의 컷오프가 미리 좀 예상이 됐던 것인가요? 일단 정 의원이 지난해 주승용 당시 최고위원, 지금은 네. 국민의당 원내대표죠. 이게 최고회의 석상에서 네. 공갈 사퇴 발언을 했다가 당 윤리심판원의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네. 이 막말 논란으로 정 의원이 컷오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측은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심판 징계가 당시 재심을 거쳐서 좀 감경됐었고 사면 복권된 바 있고요. 네. 그리고 당사자들끼리는 또 사과를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영향을 미치겠냐 이런 희망도 좀 있었는데, 음흠. 문제는 정 의원이 당내에서 친노 강경파로 분류됐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친노 패권주의 청산을 내세운 김종인 비대위체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당장 정청래, 이목희, 전해철, 김경엽 의원이 8일 실시한 공천인 컷오프 가부 투표 대상이었다라는 언론 보도도 이번에 컷오프 발표 전에 나왔었고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외곽에서 저격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그 정치혁신특별위원회에서 지난 7일 친노 패권 및 무능한 86세력, 음. 486 세력 네. 이렇게 해서 이해찬, 이목희, 정청래, 김경협, 전해철 등을 꼽은 바 있습니다. 그랬죠. 종편의 영향도 빠질 수 없죠. 종편이 끊임없이 강경파 정청래 의원을 막말 국회의원으로 음. 조리돌림을 했다, 이런 평가도 있죠. 그렇군요. 실제 정청래 의원의 경우에는 지난 2007년 대선 때 정동영 의원을 지원했었죠. 그래서 사실 DY계로 분류가 됐었는데 이번 19대 국회를 거치면서 친노 이렇게 친노 운동권 이렇게 분류가 되기도 하는데, 사실 연원을 따져보면 정치인들의 계파라는 게 되게 많이 바뀌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문제는 이 컷오프를 그대로 수용할 것이냐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일 텐데요. 정청래 의원이나 그 밖의 당내 인사들 이번 컷오프를 어떻게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까? 일단 최규성 부자연 의원은 재심을 요청할 것으로 보이고요. 강동원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심이 판단할 것이다 라면서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 재심 혹은 탈당 무소속 여러 가지 길이 열려 있는 셈이고요. 일단 이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정 의원이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의원회관 사무실도 문이 닫혀 있는 상태고요. 직거 중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다만 컷오프 발표 당시에 서울흥의 한 두부집에서 지지자들과 식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그 지지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정 의원 눈이 시뻘겋게 됐다고 하던데, 네. 오마이뉴스가 급히 그곳에 찾아갔지만 정 의원이 이미 떠난 직후였습니다. 지역구 사무실에도
어제는 대책 회의만 하고 있는 관계자만 볼 수 있었고요. 정 네. 의원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음. 그래서 뭐 지금 정 의원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가 관심이 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히려 정 의원에 대해서는 당내 다른 의원들이 재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진성준, 최민희, 은수미, 김강진 의원 등이 각자 뭐 입장을 발표하고 재고 이번 정청래 의원의 컷오프에 대해서는 재심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민주 선영 홍보위원장도 지도부의 결정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저도 말할 수 없이 섭섭하다라면서 이번 결정에 대한 어떤 당내의 여론을 좀 전달했습니다. 네. 진짜가 나타났다가 어제 팟캐스트 녹음이었는데 그 뭐 올라가지 아직 업로드가 안 된 걸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실제 그만큼 당내에서 문제가 일파만파 확산이 되고 있고 또 의원들 단체 카톡방도 불이 났다 이런 표현을 한 의원이 전해주더군요. 어제 정봉주 전 의원의 제안으로 여의도 당사 앞에서 지지자들 항의 시위도 열렸죠. 네, 꽤 추운 날씨였는데도 지지자들이 약 200여 명 정도 모여서 계속 그 자유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퇴근 시간이 이제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기도 했는데요. 네. 이번 컷오프 결정을 취소해야 된다는 주장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리고 공천 기준이 정확하지 않다. 그리고 보수 언론의 프레임에 말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뭐 더민주 홈페이지는 접속이 마비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네.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파국으로 치닫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요. 중요한 것은 정 의원을 핵심 친노 패권으로 지목을 했던 국민의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사실 뭐 이 문제는 김종인 더민주 대표가 제안했던 야권 통합 문제와도 좀 맞닿아 있습니다. 네. 앞서 김한길 국민의당 공동선대위원장이 통합 제안과 관련해서 패권주의 청산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뭐 이렇게 전제한 바 있거든요. 네. 이 설명드린 대로 국민의당 정치혁신특위가 그 컷오프 대상 5명을 지목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대로 공천을 진행한다면 통합에 긍정적으로 나서겠다 뭐 이런 얘기로 해석이 됐는데요. 그러나 뭐 어제 더민주 공천 결과에 대한 안철수 공동대표의 생각은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오염된 물이 그대로 있다면 신선한 고기가 간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 뭐 이렇게 되물었는데요. 네. 사실상 정 의원 등을 쳐냈다고 해서 뭐 자신들이 요구했던 패권 청산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당의 공동주주라 할 수 있는 김한길 선대위원장과 천정배 공동대표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세 사람이 어젯밤 긴급 회동을 했는데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단장 천정배 공동대표는 오늘까지 수도권 연대에 대한 답을 달라는 최후 통첩을 한 상황이고요. 네. 연대를 하지 않으면 통합전으로 돌아갈 것, 즉 최악의 상황에는 다시 분당하겠다. 뭐 이런 관측까지 불을 붙였습니다. 김한길 선대위원장도 천 대표와 뜻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네. 두 사람은 오늘 최고위를 불참하고 당무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게다가 이 최고위 이후에 열린 선대위 회의도 김한길 선대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았고 김영한 의원이 대신 지주를 했고요. 네. 안 대표는 이에 대해서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바로 대전 일정으로 갔고요. 이런 상황들이 전부 다 안 대표에 대한 어떤 압박, 천정배, 김한길의 압박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지금 국민의당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한상진 창준 위원장, 네. 안철수 대표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죠. 이분은 오늘 YTN 라디오에 나와서 뭐 분당전으로 통합전으로 가자면 가라 뭐 이러면서 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한번 야권이 좀 굉장히 혼란 속에 빠져드는 형국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실제 천정배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탈당 가능성까지 암시해 둔 것이어서 이게 뭐 여의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김종인 대표가 이번 그 공천 발표하면서 5곳 그러니까 전략 공천 지역으로 확정한 곳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국민의당에게 양보하는 야권 통합 지역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관측도 가능하게 되는 걸까요?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지금 현재 뭐 앞서 말씀드린 5곳 같은 네. 경우에 이 후속 인사들이 지금 이름이 다 거론이 되고 있어요. 음흠. 예를 들어서 뭐 마포울 같은 정청래 의원의 마포울 같은 경우에는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과 세월호 변호사죠. 박주민 변호사 등의 투입 가능성이 얘기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김기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인데 현재 파주갑, 그러니까 네. 윤덕 의원의 파주갑 전략공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음.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영입된 인재 영입 케이스로 들어온 분들이라든가 네. 그리고 비례대표 분들 그리고 뭐 지금 현재 도봉을 공천에 신청했지만 당의 전략 공천을 좀 고배를 마셨던 천준호 전 서울시 비서실장, 네. 그러니까 박원순계 인사라고 할 예, 수 예. 있는데요. 이분도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이 현역 의원이 탈락한 지역에 공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걸로 지금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후보는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음. 그런데 지금 현재 명단 그 지역을 비운다는 결정만 내렸을 뿐 네. 뭐 어떠한 결정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 앞서 그 장윤선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인가, 음. 김종인 대표가 이런 것도 하나의 그 포인트라고 음.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주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뭐 야권 통합 지역으로 전략 공천을 내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당내에 이른바 영입된 인사들이 교체될 가능성 이런 것들도 있다. 이것도 좀 지켜보도록 하지요. 자, 새누리당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윤상현 욕설, 녹취록 파문 계속되고 있는데요. 계파 갈등이 점점 더 심각하게 벌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도 어제 31곳 경선 지역과 4곳의 단수 추천 지역을 발표했는데요. 이보다 더 주목을 받은 게 사실 김무성 당대표의 지역구입니다. 부산 중명동구에 대한 경선 지역 발표가 보류됐습니다. 네. 이게 막판에 보류됐는데요.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가상찌라시 사건이 아직 해결이 안 됐다라면서 공정성을 들면서 뭐 이유로 멈춰 세웠습니다. 이제 이게 근데 문제는 살생부 논란이 봉합이 됐었는데 이걸 네. 다시 재점화시킨 꼴이거든요. 음흠. 이 위원장은 살생부 논란이 깨끗이 해결돼야지 김무성 대표 그리고 이와 연관됐던 정두원, 김용태 의원의 지역 공천 문제를 다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새누리당이요. 이 살생부 명단 논란과 관련해서 이미 뭐 당대표가 뭐 다 사과하고 있기 때문에 다 끝난 거다 이렇게 하지 않았던가요? 그렇죠. 김 대표가 공식 사과를 하면서 이 문제를 정리하고 추후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엄정히 다루자 뭐 이런 암묵적 합의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세웠는데 네. 이 위원장이 갑자기 이런 문제를 다시 들고 나선 겁니다. 아무래도 이유는 윤상현 욕설 녹취록에 따른 대응책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이 파문을 다루려면은 살생부 논란부터 다루고 그리고 이 공천 심사에 반영할 때도 두 사건을 같은 잣대로 다뤄야 한다. 뭐 이런 논리를 만들어낸 셈인데요. 네. 앞서 봉합했던 사안을 되살리면서 이렇게 나서면서는 사실상 비박 측에는 경고 사인을 날렸고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지금 정계 은퇴 요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 좀 더 징계를 경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나, 즉 음흠. 구명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어제 당 최고위원회 그러니까 김무성 당대표가 불참한 상태에서 친박우위 형태로 이루어졌던 최고위에서는 윤 의원을 사실상 봐주는 결정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준사법기관이 아닌 당 윤리위원회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네. 당 클린공천위원회에서 조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비박계에서 요구했었던 의총도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친박이 이 문제를 덮기 위해서 살생부 논란을 재점화시키고 네. 뭐 어떤 수순을 밟고 있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좀 의심이 드는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예, 근데 이게 야당에서 이런 욕설 파문 나왔으면은 당사자가 바로 뭐 불출마 선언을 한다거나 뭐 사과를 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텐데, 야, 이걸 다시 또 이렇게 감싸고 넘어가는군요. 그런데 이런 당의 결정에 대해서 그 김무성 대표 그리고 비박계는 아무런 말이 없는 겁니까? 일단 비박 측이 좀 조직적 대응이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공관위가 비박 의원들이 단수로 공천을 신청한 지역에 대한 발표를 특별한 이유 없이 미루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제 발표한 단수 지역에서도 부산 지역이 2군데나 있었는데 불구하고 박민식 의원 그리고 네. 김세현 의원이 단수 신청한 금정구라든가 네. 북갑 등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음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공관위가 게다가 야당 후보와의 경쟁을 알아본다면서 단수 신청 지역까지도 포함한 여론조사를 실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모로 비박 의원, 그러니까 공천을 앞둔 의원들 입장에서는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러니까 네. 좀 조직적 대응이 어려운 거고요. 음. 다만 공관위 내에서는 확실하게 이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황진하 사무총장, 홍문표 1 사무부총장 등이 좀 비박 공관위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제 결국 이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항의 표시로 공천심사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위원장은 독선적인 회의 운영을 멈추지 않는다면, 이를 음흠. 시정하지 않는다면은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설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원래 대구, 울산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의 경선 지역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관련해서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과 만났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안 그래도 그 윤상현 의원이 통한 친박 인사가 이한구 공관위원장과 현기한 수석 아니냐라는 관측이 있던 차였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명은 친박 중진 의원이고 네. 한 명은 의원은 아니지만 2010년 대선 당시 승리의 1등 공신이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딱 들어맞는 인사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지난 9일 채널A에서 두 사람이 만나고 있다는 호텔을 뒤늦게 찾아갔는데 잡지는 네. 못했어요. 네. 네, 다만 이제 채널A가 두 사람이 만났다 이 호텔에서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는데 네. 여기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으로 이한구 위원장은 부정했고요. 네. 그리고 현기한 수석도 그 오늘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난 9일에 이한구 위원장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음흠. 부인했습니다. 정인구 청와대 대변인도 재차 오늘 기자들이 질문 받고 현 수석에게 재차 확인해봤는데 만난 사실이 없다고 한다. 뭐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그렇군요. 박근혜 대통령이 느닷없이 대구 방문을 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그러니까 대구와 안동 지역을 방문했는데요. 어떻게 이게 이루어진 것인지 좀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 지난 3월 8일 날 네. 앞으로 창조 경제 현장을 많이 찾아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 취임 3주년을 맞았는 대전 창조 경제 혁신센터를 찾았고요. 그러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주요한 어떤 정치적 성과라고 포장을 하고 있는 게 이 창조 경제 혁신센터인데 문제는 이게 굉장히 민감한 시기,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시기에 이루어졌다라는 게 문제겠지요. 특히 그 어제 동선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어제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음. 대구 국제섬유박람회 전시장, 음. 대구 육상진흥센터, 그리고 안동의 경북도청 신청사 등을 방문했는데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오늘 조선일보조차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니 굳이 갈 거면 네. 안동의 경북도청 신청사 정도만 방문하면 되지 않았겠느냐. 네. 총선 이후에 대구에 가서도 되지 않겠느냐. 그만큼 이 박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게다가 이 배신의 정치라고 낙인을 찍은 유승민 원내대표와 진실한 사람들, 진박 후보들 간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이 대구를 찾았다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파장을 낳을 수 있는 거죠. 게다가 뭐 지금 당의 사정이 윤상의 욕설 녹취록 파문으로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출발한 것이니까요. 실제로 그 앞서 말씀드린 동선 자체들이 진박 후보들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그 창조경제혁신센터에는 동구갑에는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있고요. 대구국제섬유박람회장은 진박 6인연대의 하춘수 전 대구은행장 후보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대구 육상진흥센터에는 수성갑이 있는데 이곳은 김부겸 더민주 후보와 김문수 후보를 굉장히 압도하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 과거의 선거 여왕으로 불리던 시절처럼 박 대통령이 이런 진박 후보 지역을 돌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려 주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뭐 김부겸 후보가 참 현명하게 대처했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더민주는 이 행보를 두고 총선 지원용이다 뭐 이렇게 비판했는데 김부겸 후보는 따로 보도자료를 내고 그 침체된 대구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 대통령 방문을 환영한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구 지역 유권자 입장으로서는 참 신선했을 것이고 네. 또 대통령이 그렇게 밀어달라는 후보를 뽑아댔는데 아직도 좀 경기가 이렇게 안 되냐. 뭐 이런 인상을 좀 가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찌됐든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대구 방문, 대구 경북 방문은 선거법
사업과 관련된 사실상 뭐 선거 행위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여러 논란을 촉발시킨 측면이 있는데요. 앞으로도 좀 지켜보도록 하지요. 그 밖에 다른 뉴스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제 국정원 검찰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전 대표죠. 비서실이라는 여성 당직자의 통신 내역 자료를 이동통신사로부터 2차례 제공받았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기자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이거 좀 어떻게 된 건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안 그래도 우리 파장 애청자분들에게 한번 좀 자신의 통신 내역도 한번 확인해 보시라 하고픈 뉴스인데요. 네. 이 앞서 국정원 검찰이 더민주 장하나 의원의 네. 통신 내역 자료를 3차례나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난 적이 있지요. 네. 거기에 이어서 이 지난해 문재인 더민주 대표 비서실에서 일한 여성 당직자의 통신 내역 자료도 음흠. 2차례나 열어봤다라는 게 이제 새롭게 드러난 겁니다. 이 당시 뭐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여성 당직자가 해외여행, 그러니까 테러 위험국에 해외여행 간 것도 아니고 이 당시에 어떤 더민주나 문재인 대표에 대한 내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인데 굳이 국정원과 검찰이 그걸 열어봤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더민주 입장에서는 이게 바로 상시적인 야당 사찰이 네. 테러 방지법 제정 전 사이버 테러 방지법이 추진되기 전에도 이미 진행되고 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 당직자를 대상으로 통신 자료 제공 내역을 확인할 계획을 밝혔고요. 네. 여기에 따라서 그 어떤 대응 액션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뭐 야당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시민사회나 노동계, 그러니까 특히 민주노총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통신 내역이 검찰 국정원 등에게 계속 제공됐다는 언론 보도들이 있었거든요. 이 참 불안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애청자 여러분도 인터넷 등에서 좀 자신의 인터넷 통신사의 통신 자료 제공 내역 확인을 좀 신청해 보시는 게 어떨까 권하는데요. 지금 오마이뉴스 기자들도 자신의 통신 내역을 좀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공됐는지. 네. 저도 신청했는데 2주일째 지금 답변이 안 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저도 네, 좀 해봐야 KT 되겠군요. 네, KT 쪽에 알아봤더니 그 최근 통신 자료 제공 내용 시책이 너무 많이 몰렸답니다. 지난 8일 기준으로 11,000건 정도 몰려와서 지금 이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하는 과정들이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지금 현재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뭐 이런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어떤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